네, 시장에서 반짝 뜨고 사라질 종목이 아닌 끝까지 갈 수 있는 종목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갈테마 가라 곽영훈 부장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제가 궁금한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바로 갈테마 가라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테마는 왜? 열어보죠. 디지털 화폐 관련주 네이버가 디지털 화폐 참여에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관련주부터 좀 체크하고 넘어가시죠. KCT 오늘 대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2% 가깝게 올라가고요. 한네트, 이루원, 갤럭시아, 머니트리, 로지시스뿐만 아니라 KCS, 한국전자금융 정말 많은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미 디지털 화폐를 중국 쪽에서는 도입을 해서 좀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 일단 오늘의 이슈는 네이버가 CBDC 함께 모의 실험을 참여할 계획이다라고 들려오고 있잖아요. 조금 투자자들은 CBDC가 그래서 도대체 뭔데 이런 질문을 가질 것 같아요. 조금 쉽게 설명해 주세요. 네, 지금 현재 그 가상화폐라는 내용이 좀 많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기존에 이제 비트코인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개런티가 없는 거죠. 어떤 어느 기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보증을 쓴다든가 이런 개념이 없는 거죠. 담보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진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개발자가 또 이렇게 먹튀했다는 기사도 나와져 있는데 그런 것처럼 주가 급락이 나오게 되는 거죠. 해당하는 화폐가 급락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디지털 화폐 같은 경우에는 중앙은행에서 개런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담보력이 있다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중국에서 이미 디지털 화폐 사업이 이미 도입이 됐고요. 중국의 법정 디지털 화폐 디지털 위안화가 베이징 시민 5만 명에게 총 그 원화 기준에서 17억 정도 지급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한국은행, 중앙은행이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디지털 화폐 같은 경우에는 이렇답니다. 어떤 칩에 기록이 돼 있어서 그거를 물건 살 때 이렇게 결제 수단을 쓰게 되면은 그 디지털 화폐만 금액이 차감되는 형태로 해서 진행이 되는 형태를 얘기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담보력의 문제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건 이런 부분이 CBDC라고 하는데 계속해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중앙은행에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요번에는 네이버가 또 자회사 네이버 파이낸셜과 라인 플러스를 통해서 CBDC 모의 실험에 참여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먼저 참여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추후에 중요한 점유율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관련해서 이런 종목들을 움직이고 있는데 KCT라든가 한네트라든가 이루원이라든가 이 갤럭시아, 머니트리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기존에 주목받다가 좀 가격 조정받고 다시 한번 올라오는 첫 번째 포인트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가상화폐 관련주 중에서 이 종목은 조금 더 장기적으로 봐도 되겠다 싶은 종목이 있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대장주 성격으로 봐야 되겠죠. 이런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가 언급이 됐기 때문에 네이버를 기준해서 먼저 좀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종목도 가장 센 종목을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네이버를 제가 공매도 비율 차트를 가지고 열어놨는데 최근에 이제 네이버가 지금 대체 잔고가 좀 많이 상당히 빠졌죠. 좀 늘어 있고 공매도가 좀 나옴으로 인해서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좀 했어요. 그래서 이 공매도가 진행이 되고 재차 추후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있다고 말씀드리고 이제는 손절 구간이 아니라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구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보았을 때는 관련된 종목 중에서 오늘 같은 경우는 한국전자금융이 장중에 상당히 흐름이 좀 좋았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올랐다가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거래량이 증가되면서 장중에 무려 한 13%까지 13.8%까지 변동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나와 있는 종목들 중에서 갤럭시아 머니트리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 갤럭시아 머니트리에 대해서 지금 주가 흐름이 좀 약하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할 때 한번 관심 있게 보셔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디지털 화폐가 이제 좀 저희가 조금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다면 금융 접근성이 더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도 좀 걱정된다라는 평가들도 나오고 있기는 한데 그래서 일단 관련주로는 그래도 대장주인 네이버 지금은 담아야 하는 타이밍이다. 매수 관점으로 이야기를 해주셨고 한국전자금융이랑 갤럭시아 머니트리까지 좀 주목해보자는 의견까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두 번째 곽 부장의 갈테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테마를 가지고 오셨을까요?
아, 그러게요. 금리 인상이 네. 또 한 번 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은행주, 보험주 계속 오를까라고 가지고 오셨는데 금리가 인상될 때마다 금융주, 보험주들은 웃고 있는 상황이죠. 네. 오늘도 살펴보면 우리 금융지주도 조금 올라가고 있고 어제 굉장히 많이 올랐었잖아요. 네네. JB금융지주뿐만 아니라 뭐 기업은행, 은행주 살펴봤고요. 보험주도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죠. 흥국화재, 롯데손해보험,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뭐 산화보험, 삼성생명, 뭐 기타 등등 많이 올랐었는데 이제는 이 중에서도 좀 저희가 옥석 가리기를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서 저희가 이 종목들 조금 장기적으로 살펴봐도 괜찮을지요? 네, 물론입니다. 지금 현재 전일 같은 경우에는 전전일에 미국 시장에서 인플레 우려 이런 부분이 나오고 금리에 대한 변동성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일에 좀 주목을 많이 받았어요. 받았고 바로 전일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금리에 대한 변화는 크게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어떤 인플레에 대한 우려로 인한 금리 인상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제기가 될 수밖에 없고 올해 한 3분기 때부터는 조금 더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처음에 이제 중국에서 얘기를 했었죠. 테이퍼링에 대해서. 그다음에 캐나다에서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미국 쪽에서 또 이렇게 재무장관이 얘기를 했었는데 아직은 데이터가 부족하다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시장은 반응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인플레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시고 이에 따른 금리 인상 이런 부분도 보셔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 보험주나 은행주를 보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싸다.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네. 배당을 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보험이나 은행주는 관심 있게 보시고 주목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부장님께서는 은행주랑 보험주 중에서 어느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계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은행주에 더 무게를 더 많이 두고 있어요. 하지만 보험주도 뭐 비슷한 균형을 좀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뭐 이제 보험주 얘기 나왔으니까 보험주를 말씀을 드리면은 뭐 당연히 뭐 보험주, 대장주 성격이 뭐 삼성생명 이런 걸 봐야 되겠지만은 아무래도 갈테마에서는 변동성이 또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 하나생명 같은 경우에 공매도 뷰시차트를 제가 열어놨는데요. 네. 공매도가 좀 전일에 좀 증가가 좀 되어서 오늘 좀 음봉이 나오긴 하는데요. 이 하나생명 같은 경우에는 일회성 플러스 요인이 있어서 1분기 실적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에 일회성이라는 개념 하에서 조금 이렇게 공매도가 출현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건 하나생명도 긍정적으로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 추세 대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나생명 혹시 목표가가 있을까요? 목표가는 사실 뭐 제시된 게 없어서 그냥 기술적으로 5,500원 정도 보시고 네. 하반기 연말까지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네, 5,500원 네. 기억해 두겠습니다. 이제는 좀 어느 정도 다 마무리가 됐죠. 동양생명. 동양생명. 네, 동양생명 같은 경우 배당도 많이 해줘요. 그래서 동양생명 같은 경우에도 관심을 좀 가지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동양생명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많은 리포터가 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향후에 1분기 실적도 좋고 추후에도 상당히 금리 상승에 따른 수혜를 볼 수 있다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조금씩 주목을 받고 있는 동양생명까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동양생명은 전거래일에 많이 올랐었고 네, 오늘 같은 날 조금씩 매수를 해봐야 되는 네, 관점일 것 분할해서, 같은데 네. 저희가 목표가는 어디까지 사실 8,000원 잡으시고요. 예, 좀 이렇게 조정시마다 이렇게 몇 번에 걸쳐서 분할해서 모아 가시면은 괜찮을 것 같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네. 사실 보험주 봤으니까 은행주 봐야 네, 되겠죠. 은행주도 궁금합니다. 네, 은행주는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금융지주를 하나금융지주.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네. 최근에 이제 공매도의 출현이 좀 공매도 퓨처차트상으로 봤을 때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하나금융지주는 눌렀을 때마다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하고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55,000원 지금 현재 45,900원이잖아요. 55,000원 잡고 좀 대응하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밖에 이제 지방은행이에요. 오, 네네. 지방은행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거는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BNK 경남권이죠. BNK 금융지주, 그 다음에 JB 금융지주, 그 다음에 대구은행 DGB 금융지주 이렇게 세 종목은 저평가 메릿과 배당 메릿 함께 엮어서 금리 상승에 따른 수혜로
보시고요. 대응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은행주와 보험주의 경우에는 올해 실적이 굉장히 더 좋아질 것이라는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고 많은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을 사야 할까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부장님께서 깔끔하게 종목 정리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보험주 중에서 한화생명, 두 번째로는 동양생명, 그리고 은행주 중에서는 하나금융지주, 마지막으로 지방은행주 아래 나가고 있죠. 참고해서 참고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갈테마 가라와 함께 여기서 이슈앤뷰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고요. 곽영훈 부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